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안철수가 지금 재외동포 투표가 일부 끝난 시점에서 3월 3일 날 새벽에 윤석열과 만나서 단일화하기로 하고 오전 8시에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안철수 하면 뒤에 그냥 자동 검색어가 단일화라고 제 머리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리 됐냐고 한번 세봤습니다. 제일 먼저 안철수가 새정치 한다면서 2011년에 9월쯤에 등장을 했죠. 내 제자가 정치할 거라고 예언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더만은 서울시장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만은 박원순이가 자기보다 지지가 훨씬 낮은데 자기 5%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나갈 것처럼 하더만은 박원순이 손을 들어주는 단일화를 했습니다. 박원순이는 무소속이지만은 결국 당시에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단일화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당을 만드니 어쩌니 한동안은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러더만은 내가 또 대선에 출마할 거다 했는데 대선에 독자 출마한다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뛰다가 또 느닷없이 문재인이하고 단일화를 합의를 해요. 그러고는 단일화 여론조사가 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려는 시점에서 안철수가 또 느닷없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면서 사퇴를 해요. 지지한다면서 사퇴해놓고는 한참 안 도와주다가 또 선거 막판에는 도와주고 투표한 날 밤에 출구조사 나오는 시점에 공항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팔로알토인가 글로 갔지요. 참 이상한 행보를 한다. 왜 정치를 한다면서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저렇게 이 남에 밀어주는 단일화만 하는가? 그럼 애초에 안철수는 왜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데 박원순이한테 양보하고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대선으로 가려고 그런다? 좋아, 그럼 대선에서 끝까지 가야 될 건데 왜 문재인이하고 단일화 여론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갔는가? 그래서 안철수의 배경에 누가 있는가를 황 대표가 굉장히 그걸 많이 뒤졌죠. 자, 그러고는 안철수가 정치판에 남아서 당을 만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했다가 또 총선을 앞두고요.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런 행보를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대선에는 끝까지 한번 갔죠. 그래서 22%인가 받아서 3등 했고 2018년 지자체 선거에는 당시 박원순이가 민주당으로 나오고 김문수가 당시에 한국당 후보로 나오고 안철수가 또 독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등을 또 했어요. 점점 뒤로 가요. 그러더니만 또 작년 초입니까? 2021년 4월에 이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또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오세훈이하고 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서 오세훈이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단일화죠. 그리고는 이번 대선에 또 자기 국민의당으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결국은 광파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고 비춰졌는데 막판에 윤한테 팔라다가 결렬이 되고 또 이재명이하고 가까이 하는 척 하다가 3차 마지막 TV 토론이 끝나고 난 직후에 결국 윤을 밀어서 당선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자신의 정치 가치를 내걸고 그거를 주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그거를 받았을 때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도 안철수를 욕을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안철수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조그마한 행명 21도 서포 15조라는 가치를 내걸고 윤석열이한테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했고 윤이 뭐 시친복을 보내서 좀 쓰겠다 없겠다 했지만은 우리 가치에 전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윤을 비판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에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니, 될 만한 사람한테 전부 줄 서서 상대방이 날 받든 안 받든 어쨌든 그 밑에 비벼서 그냥 지지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한 자기 정책 중에 국민들이 야 이게 개혁이고 인상적이다라고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안철수가 도대체 무슨 정책을 발표했는가요?
자, 그러면 윤석열과 마지막으로 단일화 협상을 할 때는 나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하고 개혁을 위한 것이다라고 본인이 맨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성적으로 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폐단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이거는 꼭 윤석열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도와주고 받지 않는다면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야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올바른 정치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안철수가 윤을 도와준다라는 게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보수판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을 밀어야 된다 하지만, 그럼 윤을 밀어서 정권 교체시키고 난 이후에 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짚는 사람이 없고, 일단 정권 교체 시켜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되어서 이명박이가 똑바로 했습니까? 박근혜 똑바로 했습니까? 자, 똑바로 한 사람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득권 정치를 더 강화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이런 추상적인 애입니까? 초딩입니까?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 이야기하고 국민통합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눠먹기 정부 아닙니까? 국민통합정부. 미래와 개혁과 실용과 방역 이 세 가지를 내버렸어요. 이런 추상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 개혁, 실용, 방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코미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와 개혁, 실용, 방역. 자, 여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 주택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안 그러면 우리 사회의 공정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럼 구체성이 있어야죠. 그래놓고 구체적인 것은 공동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인수위부터 정부 구성까지 하나하나 전부 같이 하겠다. 요것만 딱 구체적이에요. 그러면서 안철수는 오늘 별도로 자기가 인수위에도 들어가고 자기가 장관직을 해서 국정 경험을 가지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기자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가 만드는 국민의당이라는 공당은 국회의원도 3명이 있어요. 안철수 본인의 예를 들어서 국가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의 이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공당이라는 게. 저는 공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이요. 그래서 오늘 그 당의 당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지금 인터넷이고 뭐 탈당 사태고 벌어졌다고 그래요. 자, 당원들이 있으면 단일화를 하거나 뭘 지지하는 부분도 당원들을 불러서 뜻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분도 사회적 가치와 국민적 대의를 위해서 내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철수가 이야기한 지자리 챙기는 이야기들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간에 그냥 신의로 갈고 말 정도로 그쳐야 되고 공개적으로는 보다 나은 사회개혁을 위한 구체적 가치를 갖다가 국민 앞에 선언하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가덕이나 윤석열이가 당선은 확실하지만은 기득권화되고 있는 경향이 확실히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야 되죠. 자, 그래서 당원들을 장식품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금 재외 동포들의 비난까지도 나오고 지금 그걸 청와대 청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법이 내용이 뭐냐? 적어도 사퇴를 하려 그러면 재외 동포가 제일 빨리 투표하니까 재외 동포가 투표하기 전에 사퇴하고 그 이유는 투표가 누구 한 사람이 있으면 사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야지 저런 식으로 선거마다 나와가지고 바람 잡다가 단일화 한다면서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정치 도의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비난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과 안철수가 합침으로써 그러잖아도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이 뭐 거의 유력한데 이제 저 국민의힘당 윤석열은 거의 당선을 따놓은 당상이 됐죠. 아마 지지율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당선의 뭐 확률도 거의 이제 확정적이 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렇게 두 사람의 심야 담합, 측근들도 배제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심야 담합에 의해서 저렇게 정리하는 단일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게 새로운 정치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혐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는 지금도 1979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재산 반을 갖다가 주식 372만 개 중에서 186만 개를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주식으로 기부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한다지만 안철수 재단이 그동안에 뭘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춤을 추고 며칠째 춤을 지금 아니 몇 달째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안철수 회사의 안랩의 주식 가격입니다. 자, 안철수만이 안랩의 주식 가격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치에 나선 사람이 저런 식으로 주식을 보유한 채요. 그걸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를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신탁을 하나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옆으로 다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는 일단은 정치를 하려면 안랩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안철수가 아직도 안랩에 사내 이사를 하고 있는지, 연봉이나 배당금을 받고 있는지도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식 새 정치가 대한민국에 가져다 준 것은 안철수가 정치한 지 오래됐어요. 이제 11년째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11년 했어요. 국회의원도 했고 그 사이에 잠깐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여러 번 했지요. 이 당 저 당에. 대선 후보도 여러 번 했고 서울시장 후보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도 이제 새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기성 정치인이 됐는데요. 그에 대해서 사회는 유독 관대해요. 보통 딴 사람이, 딴 정치인이 안철수와 같은 저런 행보를 하게 되면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광을 팔라고 작정을 해놓고 그렇게 뜸을 들이면서 심지어 후보 최종 등록까지 해서 75억을 썼대요. 뭐 차량도 마련하고 이런저런 후보 준비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또 막판에 사전 투표하기 직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 들어가면서 서로의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국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갈 때는 이 상대 급한 사람한테 만나서 둘이 이야기할 때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새 정치입니까? 구태 정치입니까? 저 당에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당원도 아무도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안철수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본인이 뭔가 거대한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안철수가요, 윤석열과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사회개혁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기득권을 격파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합당을 했다면 그리고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김동연이는 뭐 기득권 타파 이런 말이라도 하고 특검 폐지 이런 이야기라도 하고 이재명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는 김동연이보다도 더 못한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정치판에서 이제 윤석열이 밀어준 걸 마지막으로 그만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 철수 전문 안철수 정치판 빨리 철수해라.